파산 신청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어떤 씀씀이라든지 뭐 물론 뭐 기타의 다른 사유로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파산하시는 분이나 개인이 생활하시는 분들의 소비에 어떤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그게 대부분은 네. 소비 돈이 있어야 쓰는데 그분 돈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나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것 중에 뭐냐면은 네. 그 채무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봅니다. 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발생한 고액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씀씀이가 많거나 어디다 갖다 잘못 쓴 거예요. 사기를 당했든 아니면은 뭐 투자해서 어떻게 됐던가.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5년 전, 10년 전, 그러니까 채무가 발생한 지 한참 된 분들은 실제 이제 계좌이체 내역이나 뭐 이런 걸 봐도 그게 계속 쌓여 있고 대부분 돌려막기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씀씀이가 문제가 안 되는데 최근에 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떤 뭐 중년의 여성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 발생한 카드 값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몇천만 원대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럼 그게 어떤 생계를 위한 카드값이에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봤죠. 그래갖고 이제 사치? 그런 경우에는 너무 고액의 보통 생활비로 인해서 연체가 되는 경우에는 몇백만 원 수준이에요. 200만 원, 300만 원, 뭐 400만 원 이 정도는 이제 생활비가 연체돼가지고 카드가 연체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1,000만 원짜리가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카드 사용 내역, 세부 내역을 내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봤는데 이제 딸 성형을 많이 해줬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요. 그러면 소비를 할 수 없는 이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썼다는 그쵸. 말씀이신가요? 예, 최근 카드 사용한 게 많고, 그 상당 금액을 어쨌든 걷다 썼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딸의 성형에 엄마 카드로 긁은 거예요. 엄카로, 성형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그 전부터 이제 채무가 있긴 있으셨는데, 예, 파산이 청하신 거예요. 엄마는 몰랐던 거예요? 알죠. 엄마도 알죠, 당연히. 알고. 딸이 이제, 뭐, 말로는 외모 때문에 네. 컴플렉스가 심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해줬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딸이랑 같이 오라고 그랬어요. 면담하러. 그래서 왔는데 그러셨구나. 확실히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수술하셔서 아. 얼굴에 티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 경우에는 뭐 그 금액이 많진 한 1,000만 원 그분이 한 7, 8천 정도 아마 채무가 있어가지고 파산 신청을 하신 것인데 그래도 한 1,000만 원 좀 넘어가는 금액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돈은 법원에 내야 됩니다. 아니면은 면책 불허가 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딸에게 증여한 게 되잖아요. 그 한 1,000원 몇백만 원을. 이 성형의 비용도 그쵸. 증여가 되는 증여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 돈을 네. 어쨌든 증여해 준 거니까. 그래서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와서 화해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합의를 하는 겁니다. 파산관계나. 네. 그래가지고 1,100만 원 정도는 법원에 내기로 네. 그렇게 화해 계약 체결하고 지금 절차 진행 중인 게 있어요.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 중에 네. 도박이나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생활비 외에 네. 어쨌든 소비가 엄청 컸거나 뭐 이런 것들은 면책 불허가 사유로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소비에 따라서도 개인 회생이라든지 이런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그쵸. 볼 수 있네요. 그쵸.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소비로 인해서 네. 이렇게 가령 네. 최근에 이제 개인회생 제가 이제 신청 대리한 건 중에 네. 그분이 이제 어쨌든 빚도 많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셨는데 네. 이건 이제 제가 신청 대리한 거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자녀 둘을 다 미국에 유학을 보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득이 많고 하지 않은 소득도 제법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처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신청 대리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래저래 보니까 네. 애 둘이 미국 가 있고 빚은 많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은 좀 있다 하더라도 이분도 네. 그래서 법원에서 상당 금액을 미국으로 보낸 그 돈 중에 네. 상당히 고액이었거든요. 그 어. 금액은 청산가치라고 하는데 그 재산이 이미 재산은 아니죠. 그 사람한테 없으니까. 근데 네. 재산처럼 보거든요. 그래서 청산가치에 추가라고 해서 변호사님 방송했던 그 청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매월 들어가는 변제 금액 기간이 그분은 길어졌어요. 기간이 36개월로 안 되고 그럼 그것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금액 이상 갚아야 되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포함이 됐죠. 그러니까 뭐 도박을 했거나 아니면은 씀씀이가 너무 심했다 싶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뭐 밥 먹지 다니는데 파산 신청했거나 이러면 사실 안 되겠죠. 그래갖고 네. 좀 이상하다 싶은 경우에는 출입국 내역을 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해외여행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뭐 요즘에 근데 해외여행이 사실 일반화됐기 때문에 많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액의 뭐 학비가 나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도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나는 뭐 빚을 못 갚아가지고 파산이나 뭐 회생 신청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자녀들은 뭐 고액의 학비가 들어가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뭐 정의에도 반한다 이런 그런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조사해가지고 일부 금액은 더 갚게 네. 그렇게 뭐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타의 사유로 진짜 어려워져서 네. 뭐 파산 신청을 하거나 회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소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네. 기사를 한번 본 적이 네, 있어서 네, 네,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소비 패턴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뭐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이제 고액의 그러니까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네. 진짜 생활비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돌려막기 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은 네. 이 일부민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 저축은행이나 아니면은 뭐 대부업체 이런 데 가야 돼요. 그러면 네. 그런 데는 뭐 10% 넘어가는 이자를 일단 내야 되고 근데 그게 연체되면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그런 부채가 1년, 2년 지속되면은 금세 1억 돼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뵙게 되면 그런 돈은 쓰지 않는 게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이제 들어가야 될 돈이 있고 네. 꼭 필요한 곳에 이제 사용하셔야 된다고 한다면은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빨리 회생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어떻게 되겠지, 내 생활이 어떻게 해서든 이게 좀 회복이 되겠지. 네.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시면 안 되고 이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빨리 신청을 하셔야 네. 그래도 마음고생도 덜 하시고 네. 초반에 어쨌든 그 부채를 막으실 수 있어요. 와, 돌려막기가 그러니까 순식간입니다. 돌려막기. 뭐 상당한 이 수입이 일정적인 게 없는 상태에서 그쵸. 돌려막기는 파산과 개인 회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네. 퍼센트까지는 뭐 어느 정도까지 될지 비율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상당수의 분들이 돌려막기 하다가 들어오셔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세요. 네. 돌려막기 하다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부채가 이미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 이게 뭐 일상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옛날처럼 이게 뭐 큰 죄를 짓거나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요즘엔 그렇기 때문에 요즘처럼 뭐 고용이 불안정하고 네. 그리고 물가도 엄청 높고 그리고 주거비나 뭐 이런 게 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비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만 따라가려고 해도 사실은 엄청난 생활비가 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제대로 뭐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는 분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계약직도 많고 뭐 그러니까 이제 결혼도 못 하고 아이도 못 낳는 네. 건데. 근데 어쨌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는데 사실 쉽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 사실은 이게 특히 회생 절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빚이 많아졌는데 근데 대부분이 그냥 살다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무슨 뭐 이분이 뭐 어디다가 뭐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쵸, 애들 살다 살다 보니 보니 진짜. 부채가 조금씩 늘다 보니 아니, 월급만 안 그쵸. 오릅니다 지금 예, 세상에.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초반에 네. 이 부채가 많이 늘어나기 전에 어쨌든 개인회생 제도나 이런 것들을 네. 활용하셔가지고 일단 부채를 좀 조정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 네. 그때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쨌든 어느 정도 선에서 내 생활을 갖고는 내 수입 가지고는 이 안 지출이 되겠다. 힘들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빨리 채무 조정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는 그 변호사님이 지금 뭐 아까 청산가치도 이야기 나오고 그랬는데 방송에서 다뤄주셨지만 또 이렇게 이런 뭐 내용을 좀 전달해서 이 시청자분들이 조금 다시 이런 자기의 빚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계하길 원하는 네네. 취지로 좀 여쭤봤고요. 예, 그 말씀하신 게 진짜 중요한 게 네. 요즘에 이제 상담을 받다 보면은 네. 제가 봐도 지금 뭐 개인 회생이나 그러니까 음. 뭐 전형적으로 네. 회생이나 파산 신청하시는 분들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자만 낼 수 있을 정도면 사실 잘 안 하세요. 근데 그렇죠. 요즘 들어서 네.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인데 네. 내 빚이 지금 요즘에 이제 이자도 엄청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늘어났고 와, 너무 그래서 소득은 말씀하신 것처럼 잘 오르지 않고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할지 내가 이제 이걸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네. 이제 그런 걱정이 들면 요즘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초기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지금 개인회생 신청하셔서 꼭 이 연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신청하셔서 채무를 좀 조정하시는 게 좋겠다. 네. 여러 가지 여건도 맞고 지금 재산도 없고 뭐 2, 3천만 원짜리 월세 사시는데 지금 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네. 소득은 뭐 제자리고 아이들 뻔하고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이거를 정리를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건 굉장히 PD님 아, 뭐 감사합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네, 같아요. 네.